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과 상대가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나의 무의식 속 마음 상태,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와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을 잃은 채 멈춰 있는 흐름에 가까운데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2번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아직 마음속에서 이 관계를 놓았다 붙잡았다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라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가 감정의 무게를 조절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관계는 정지돼 있지만 감정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에 이 데스카드가 등장했다는 것은 두 분 사이의 예전 방식의 관계는 분명히 끝났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예전처럼 연락하고, 예전처럼 기대하고, 예전처럼 당연하게 이어지던 흐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건데, 다만 이 끝맺음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카드가 컵 9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두 사람 모두가 이 관계를 통해서 느꼈던 감정, 행복했던 순간, 정서적인 충족감을 아직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 관계가 이루지 못한 소원처럼 남아있어서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쉽게 수긍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두 분 관계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상태에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만큼은 행복했었다라는 기억을 계속 꺼내어서 붙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분 모두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도 완전히 뒤돌아서지도 못한 채 변화의 문 앞에서 멈춰서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분이 헤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멈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과 선택 앞에서의 불이지였는데 이 완드킹 카드는 이 관계 안에서 주도권과 자기 확신을 가진 인물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분명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솔직했고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에너지가 강했던 만큼 상대에게는 그 확신이 부담 혹은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다음 카드가 컵 7번 카드인데 두 분 사이에 선택하지 못한 가능성들, 그러니까 혹은 말로 정리되지 않은 기대와 혼란이 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서로의 마음은 있었지만 이 관계를 연인으로 규정할 것인지 지금은 보류해야 할 인연인지 혹은 각자의 현실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끝내 정리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감정은 많았지만 방향은 흐릿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정의 카드인데 이 관계의 결정적인 종착점이에요. 이 카드는 누군가가 결국은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했다는 뜻인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옳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을 접는 선택을 했던 흐름입니다. 즉 이별의 핵심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과 현실의 무게 차이, 관계에 대한 기준의 불균형, 그리고 그 불균형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은 동시에 중요한 힌트도 주는데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훗날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려면 감정이 아니라 조건과 균형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 머무는 감정으로 보여지는데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달리 속마음에서는 이 관계를 이미 가볍게 지나간 인연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여왕제 카드는 상대방이 1번님을 여전히 정서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편안함과 따뜻함, 이해받았던 감정, 그리고 함께 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이 아직은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있었을 때의 나 자신이 좋았다라는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 카드가 펜터클 10번 카드인데 이 관계를 단기적인 설렘이 아닌 장기적인 인연의 가능성으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떠올렸다는 뜻인데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있었고 현실적인 안정과 삶의 한 부분으로서 관계를 마음속에 그려본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심판 카드인데 이 속마음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난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언젠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판단해야 할 인연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차례 이별을 겪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카드는 당장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1번님은 언젠가 다시 선택의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묻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감정은 아직 살아있고 이 관계를 소중한 인연으로 인식하고 있고 언젠가는 다시 판단해야 할 인연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재회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5번 카드예요. 현재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정서적, 현실적으로 여유 없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외로움과 불안, 책임 혹은 현실적인 결핍이 겹쳐서 지금의 나로는 누군가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재회를 선택하는 순간 오히려 1번님을 다시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그 태양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게 또 중요한데 1번님은 이 사람에게 밝고 분명한 존재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 솔직해지고 행복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망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을 가벼운 선택지로 두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다가가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카드가 이 연인 카드인데 이 망설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상대방은 지금도 이 관계를 사랑의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고 다시 이어진다면 분명 감정이 깊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다시 만나보자라는 식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이 사람에게 여전히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선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감정, 다시 선택하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자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망설임은 거절의 에너지가 아니라 제대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상대방이 1번님을 인식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1번님을 단순한 과거 인연이나 스쳐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1번님은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는 존재, 그러나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 카드예요. 상대방이 1번님을 떠올릴 때 여전히 로맨틱한 감정과 부드러운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설렘과 그리움, 미안함, 혹은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아직 마음속에 감정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은 행동으로 바로 옮길 만큼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다음 카드가 완드 7번 카드인데, 그래도 상대방이 지금 이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말해 주는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고 외부 상황이나 자신의 기준 앞에서 이 감정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즉 1 번님은 이 사람에게 마음은 흔들리지만 지금은 선을 지켜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교환 카드인데, 이 인식을 정리를 해 줍니다. 상대방은 1 번님을 가볍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과 각오가 필요했던 인연,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선택하려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하고 관계의 틀과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상대방에게 1 번님은 감정적으로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고, 동시에 쉽게 넘을 수 없는 선 안에 있는 존재, 다시 선택한다면 진지해야만 하는 인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가오지도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버티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1 번님의 마음의 현재 상태, 그리고 무의식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번님의 마음은 지금 이 관계를 단순한 그리움이나 미련으로 느끼기보다는 '다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품은 상태에 가까워 보이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4번 카드예요. 1 번님이 이 관계를 편안함과 안정감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일상적인 행복이나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순간들, 그리고 '여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외로운 마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쉬어갈 수 있었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인 거예요. 그다음 카드는 컵 2번 카드인데, 1 번님이 아직도 이 관계를 서로의 마음이 분명히 맞닿아 있었던 인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혼자만의 사랑이라고 느끼기보다는 분명 서로 같은 감정을 나눴었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났다는 현실을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펜타클 3번 카드인데요. 1 번님의 무의식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만 앞서는 재미가 아니라 서로 조율하고 맞추고 노력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1 번님은 '다시 만나면 이번엔 제대로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드리면 1 번님의 마음은 이 관계를 여전히 따뜻한 자리로 기억하고 있고, 감정의 교차가 분명했던 인연이라고 믿고 있고, 다시 이어진다면 성숙한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상태입니다. 이 마음은 시기 리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번님이 조급해지면 흐름이 어그러질 수가 있고, 반대로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관계가 다시 움직일 때 안정적인 재회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언제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시작점은 의외로 확실한 결론이나 준비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 혹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서 열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쪽이 기존의 계산과 각오를 내려놓고 아무 기대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이게 맞을까를 따지기보다 그냥 한 번쯤은 솔직해지고 싶다는 마음, 혹은 아무 의미 부여 없이 던진 안부나 계기가 관계의 첫 흔들림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작은 의도적인 재회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카드가 소드 퀸 카드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말과 진실을 뜻합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지점,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현실적인 문제를 누군가가 차분하고 솔직하게 꺼내게 됩니다. 이 대화는 달콤하지는 않지만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달 카드인데 이 과정 전체가 처음에는 매우 불확실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연락이 닿거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이게 다시 이어지는 건가? 괜히 기대하는 건 아닐까라는 혼란이 먼저 찾아와요. 하지만 이 달 카드는 거짓이 아니라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흔들림인 겁니다. 정리해 드리면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계기는 가벼운 시작, 피하지 않는 솔직한 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잠시 찾아오는 감정의 혼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재회의 문은 확신 속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열리는 문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관계 흐름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 흐름은 감정에 휩쓸려서 급하게 붙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서 행동, 감정의 순서로 매우 단계적으로 전개가 될 텐데, 펜타클 키는 먼저 상대방의 태도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 카드는 책임과 안정, 현실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더 이상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의 나로 이 관계를 다시 감당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정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말보다 생활과 상황, 태도에서 달라짐이 먼저 감지가 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상대는 가볍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 오래 가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다음 카드가 소드 나이트 카드인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 행동이 빠르게 따라옵니다. 연락이나 만남 제한 혹은 그동안 미뤄왔던 말들이 비교적 직선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다만 이 접근은 감성적인 고백보다는 "이야기 좀 하자. 정리하고 싶다." 같은 다소 건조하고 솔직한 톤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는 망설임보다 실행이 앞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페이지 카드인데 이 흐름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다소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시작된 재접점이 점점 감정의 영역으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예전보다 더 솔직하고 어린 마음으로 아직 좋아하는지 다시 느껴지는지를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컵페이지 카드는 큰 약속보다는 다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실제 제외의 실제 흐름은 상대의 현실적 정비와 태도 변화, 그리고 빠르고 직설적인 행동과 접촉, 그 이후에야 서서히 살아나는 감정의 교류,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회는 처음부터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재회가 현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체적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10번 카드예요. 재회의 시점은 가볍게 다시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한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려놓는 순간에 열리는 건데 이 카드는 누군가가 이미 오랫동안 감정과 책임, 고민을 혼자서 과하게 짊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 이 관계를 마음에 품은 채 현실 문제, 책임, 감정 억제까지 동시에 안고 꽤 오랜 시간 스스로를 눌러왔던 흐름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라는 한계 지점인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카드는 일이 그러니까 몰려있는 시기, 책임이 정점에 달한 후에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타이밍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삶의 부담을 정리하거나 어떤 국면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감정적으로 다시 시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빠르면 약 5주에서 6주 후, 가장 현실적인 피크는 7주에서 9주 사이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흐름이 한번 느려졌다가 다시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즉 상대가 가장 지쳐서 내려놓는 시점, 월이 바뀌는 경계에서 6주에서 10주 안에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카드는 이제 저희가 1 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킹 카드예요. 이 제외의 성패는 타이밍을 쥐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태도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지금 1 번님에게 움직이지 말라거나 다가가라 같은 단순한 행동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시기를 맞이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의 재회는 먼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더 참고 더 표현하는 쪽이 유리한 게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품되 흘리지 않는 사람이 이 관계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지쳐서 다가올 때 연민이나 불쌍함으로 받지 말 것, 그리고 애매한 말로 연락이 올 때는 의미를 확대해서 가지 말고, 감정이 다시 흔들릴 때 확인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내 감정을 알고 있고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태도를 요구하는데,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상대는 1 번님을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선택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앞서 다가오는 구체적 시각이 완도 10 번이었습니다. 상대는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때 1 번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상대는 다시 한번 이 관계는 감당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 반대의 메시지인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이 태도가 유지될 때 재회는 단발성 접촉이 아니라 관계로 다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두 분의 재회는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흐름이에요. 지금 1 번님은 이미 충분히 깊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안정적으로 담아낼 그릇인 거예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시기는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옵니다. 어쩌면 1 번님의 그 사람은 1 번님이 감정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이 나를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꼼꼼한 관찰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2 번님들, 오늘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과 상대가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나의 무의식 속 마음 상태,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와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현재의 관계 에너지는 끝나 있거나 식어 있는 흐름은 아니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땅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 가까운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은 부족할 수 있지만 감정과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에이스 카드인데,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반과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닫힌 관계가 아니라 조건만 맞는다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물리적, 현실적 통로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연락이나 재접점, 상황 변화 등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인데요. 그 위에 놓인 순수한 감정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서로에게 향한 마음이 아직 탁해지지 않았고, 미련이나 집착보다는 다시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감정의 여백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한쪽만의 감정이 아니라 다시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완드 6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단순한 개인 감정을 넘어서 다시 선택받고 싶어 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실패나 후회로만 기억하기보다는 다시 잘해볼 수 있었던 인연, 제대로 마무리하거나 회복하고 싶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인다면 패배가 아니라 회복 혹은 명예회복의 흐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인과 상대방의 현재 관계 에너지는 현실적인 재시작의 여지가 있고 감정이 아직 맑게 살아있고 다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고 싶어 하는 흐름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확실히 드러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이미 불가능의 단계는 지나온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멈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지치고 버티다 결국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7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고 견뎌왔음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려 했던 흔적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기대보다는 피로로 변해갔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소드 10번 카드인데 그 인내의 끝에 찾아온 감정적 붕괴 혹은 관계의 강제 종료를 의미하는데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이해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여기까지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말다툼이나 큰 사건보다 오히려 누적된 상처가 한 번에 무너진 장면에 가깝습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완드 9번 카드인데요. 이별 이후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관계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지 못한 채 상처를 안고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다칠까 봐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정리라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후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 관계의 핵심 원인은 오래 기다렸던 마음, 그 끝에서의 감정적인 한계, 그리고 상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한 선택,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예요. 중요한 점은 이 소드 10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완두 9번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건데 이거는 이 관계가 완전히 마음에서 끝난 인연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접근과 회복의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보다 훨씬 깊은 후회와 절대된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가볍게 넘기거나 잊으려 하기보다는 혼자서 오래 곱씹고 되돌아보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첫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락을 줄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이 관계의 의미를 되짚고 있어요. 그 다음 카드가 컵 5번 카드인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상실감과 후회를 드러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던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 한켠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다만 이 슬픔은 겉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조용히 안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힘카드인데 이 속마음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싶고 흔들리고 다시 생각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다시 다가가면 또 다칠 수 있다. 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감정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여전히 이 관계를 혼자서 돌아보고 있고 상실과 후회를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버티는 상태예요. 이 마음은 끝낸 감정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조용해진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바라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 재회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은 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결론을 먼저 내려버렸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 지금은 명확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머리가 먼저 정리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도 행동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카드는 월드 카드인데 이 결정이 충동이 아니라 나름의 완결을 목표로 한 선택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미완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에게는 이건 여기까지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려 했어요. 문제는 그 감정이 그 결론을 다시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전차 카드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앞으로 가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신호인데 뒤를 돌아보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자기의 삶, 자기 방향, 자기 목표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미 가겠다고 마음먹은 방향을 스스로 깨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이성적으로는 관계를 정리했다고 판단했고 스스로에게 하나의 완결을 주었고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진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 조합은 동시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본다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명확한 말과 결론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정쩡한 제 접점은 잘 선택하지 않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상대방이 1번 님을 인식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2번 님을 이미 끝난 사람이 정리된 과거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려고 애쓰는 위치에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카드가 완도 5번 카드인데 2번 님을 떠올릴 때 상대방 마음 안에서 내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이미 정리했다고 믿고 싶은 이성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은 이 사람에게 편안한 추억이라기보다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완더 에이스 카드인데 그 2번님을 향한 감정이 이미 꺼진 불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데 상대방은 2번님을 다시 시작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만나면 감정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불씨를 건드리면 자신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별 카드인데 이 인식의 가장 깊은 층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2번님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는 희망의 자리예요.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힘들 때 문득 떠오르고 그때는 그래도 진심이었지 라고 돌아보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2번님의 위치는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감정의 씨앗이고 동시에 완전히 버리지 못한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번님은 쉽게 지우지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가오지도 못한 채 감정과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2번 님 마음의 현재 상태와 무의식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번님의 마음은 지금 이 관계를 과거에 머물러 붙잡고 있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계속 가늠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감정은 분명 남아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방향을 재고 있는 흐름이에요. 이 완드 2 번은 2 번님이 이미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 다시 열어둘 것인가라는 선택의 지점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단계는 지나왔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즉, 마음은 여전히 관계 쪽을 향해 있지만 시선은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 이번님의 무의식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아주 작게 천천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함을 말해주는데, 감정만으로 흔들리기보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태도 하나를 통해서 이번에는 가능할까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 카드가 완드 8번 카드인데, 그래도 이번 님 안에 있는 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데,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순간이 오면 빠르게 반응하고 싶고, 기회가 보이면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에너지가 살아 있어요. 다만 이 속도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상대가 신호를 보내온다면 이라는 조건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2번 님의 현재 마음은 이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작은 단위로 확인하고 싶고, 기회가 오면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 마음은 시계 카드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2번 님이 조급해지면 흐름이 엇갈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방향은 열어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관계가 다시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어떤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설렘이나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묶어둘 수 없게 되는 순간의 균열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이 소드 8번 카드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이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제약을 걸어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연락하면 안 될 것 같다. 괜히 다시 아플 수 있다. 이미 끝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꽉 묶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멈춤은 정리라기보다 정지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 이 정지 상태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말해주는데, 아주 사소한 계기, 그러니까 우연히 본 소식이라든가 안부를 전해야 할 이유,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떠오른 생각 하나가 한 번쯤은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때의 접근은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운 어떤 탐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드 3 번이 이제 이 계기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결국 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나 미련이 아니라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입니다. 이별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픈 지점이 남아 있었고, 그 아픔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스스로를 묶고 있던 마음의 한계, 아주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의 시도, 그리고 억눌러 왔던 상처가 더는 숨겨지지 않는 순간, 이 순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접점은 밝고 가벼운 연락보다는 다소 무겁거나 솔직하거나 감정이 묻어나는 방식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출발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은 감정의 폭발이나 극적인 재결합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이성, 재고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심스럽게 전개가 될 텐데, 컵 6번 카드는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될 경우 가장 먼저 과거의 감정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됨을 보여주는데, 행복했던 순간, 순수했던 마음, 서로에게 편안했던 시절의 기억이 연락이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재접점은 다시 사랑하자보다는 '그땐 참 좋았지.'라는 감정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다음에 바로 소드 킹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관계가 감정에만 기대어 흘러가지 않고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왜 상처가 되었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분명한 말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단계가 없으면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4번 카드입니다. 이 재회의 흐름이 한 번에 결론 나지 않음을 말해주는데, 감정은 다시 연결되었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정말 다시 가는 게 맞을까라는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계는 다시 붙었다 떨어지기보다는 거리 조절과 고민의 시간을 거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번님의 재회 흐름은 과거의 감정 회복, 그리고 냉정한 현실 정리,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선택 유예,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재회는 다시 만남은 바로 연인, 이런 건 아니고 다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재회가 움직이는 구체적 시기는 언제일까? 한번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8번 카드인데, 다가오는 시기가 아니라 멀어지는 순간에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항상 역설적인 타이밍을 가리키는데, 내가 마음을 정리하고 발을 떼는 바로 그때인데, 가장 현실적인 시기 범위는 앞으로 약 4주에서 7주 이내, 특히 이제 진짜 내려놓자라고 마음먹은 직후 7일에서 14일 안쪽입니다. 이 카드는 오래 고민하다가 감정적으로 체념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다음 구간을 뜻하는데, 즉 시기를 더 구체화하면 관계에 대해서 정리 멘트를 마음속으로 이미 해 버린 날, '이건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한 뒤에 일상에 집중하기 시작한 초반부, 이때 상대 쪽에서 이상하게 허전해지는 감각이 생기면서 연락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상대방이 다가올 구체적 시기는 이번님의 마음이 먼저 한 발 물러난 뒤에 약 4 주에서 7주 안, 특히 내려놓은 직후 1 주에서 2주 사이의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번 재회는 기다림의 보상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의미인데, 이 컵 8번 시기처럼 이번님이 마음을 한 번 내려놓은 뒤에 관계가 다시 움직이게 생기게 된다면 그 다음은 우연에 맡길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드가 요구하는 핵심 태도는 감정을 먼저 꺼내지 말 것, 뭐 보고 싶다라든가 그리웠다라든가 왜 이제 연락했나라든 이런 태도인데, 이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또 주도권의 카드예요.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또 만약에 상대가 애매하게 말을 꺼내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렇게 물어보고 관계를 다시 흐리게 두지 말고 대화의 틀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되 명확하게, 길게 과거를 꺼낼 필요도 없고, 하지만 애매한 친구 포지션도 안 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라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조언을 어기면 생기는 또 흐름은 다시 감정 소비만 하고 상대는 편해지고 선택은 또 미뤄집니다. 이 카드는 이 관계에서 이번님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여는 사람이 되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두 분의 재회는 상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이번님이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형태가 결정되는 흐름입니다. 한 번 내려놓았고 다시 기회를 쥐는 그런 구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조합이고 주도권이 이번님 쪽에 있는 흐름인 겁니다. 네, 스치면 인연이고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깊이 들어오고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스며들고 그렇게 스며든 사랑은 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님의 그 사람은 이번님에게 더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할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과 상대가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나의 무의식 속 마음 상태,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와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지는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감정은 이미 한 번 크게 다쳤지만 그 상처 위에 아직 다음 장이 남아있는 흐름입니다. 소드 3번은 이 관계가 말로 다 설명되지 않은 상처, 서로에게 남긴 아픔과 오해를 분명히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그때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아직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떠올리면 그리움과 동시에 통증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제 이 바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상처가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은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새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순수하지만 위험한 가능성을 마음 한켠에 남겨두고 있어요. 이 바보 카드는 무모함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보려는 마음의 여백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카드가 소드 퀸 카드인데요. 이 관계 에너지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를 해 주는데 지금의 제접점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솔직한 말, 분명한 기준, 그리고 감정을 절제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즉 상처를 덮는 대화가 아니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때만 이 관계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3번님의 현재 관계 에너지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고, 그럼에도 완전히 닫혀있지 않은 가능성이 있고, 감정보다는 이성과 진실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조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무 방식으로나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의 출발점은 분명 서로의 마음이 맞닿아 있었던 관계였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컵 2번은 두 분이 한때는 감정적으로 동등했고, 호감이나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이별은 더 아프고, 왜 이렇게 끝났을까라는 질문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등장한 소드 5번 카드가 이 관계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는데, 이 카드는 이기고 지는 구도, 그러니까 혹은 말과 태도 속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감수해야만 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모두가 진 싸움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존심, 방어, 공격이 앞서기 시작했고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다음 카드가 펜타클 6번 카드인데 그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한쪽이 더 주고 한쪽이 더 버티고 한쪽이 더 맞추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사랑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공정함이 무너진 상태였던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흐름이 굳어진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가 멈추게 된 핵심 원인은 분명히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갈등 상황에서 이기려는 태도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관계의 주고받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라기보다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 앞에서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3 번님이 아직도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보다 훨씬 조용하고 느리게 이동 중인데 이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지나왔고 지금은 아프지 않은 쪽으로 스스로를 옮겨 놓으려는 단계에 가까워요. 첫 번째 카드가 소도 6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느꼈던 상처와 갈등을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리두기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 감정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안정된 쪽으로 배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침묵이나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이동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 이 사람이 감정을 섣불리 다시 꺼내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상대방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예전처럼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확실한 안정과 지속 가능성이 보일 때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즉,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극도로 늦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바보 카드인데요. 이 느린 마음의 깊은 곳에 아직 새로 시작해 보고 싶은 여백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라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작지만 솔직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다만 이 바보 카드는 충동적인 제외는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볍게 다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이동 중이고 다시 시작한다면 매우 신중하고 느리게 가고 싶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다가오지는 않지만 조건과 마음이 맞는 순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이상형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인데 이 컵 10번 카드는 이 사람이 관계에서 행복한 완성형을 마음속에 강하게 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애매하거나 불완전한 재회는 스스로에게도 3번님에게도 의미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다음 카드는 완전 4번 카드인데 그 행복이 안정과 어떤 안정이 정제된 상태에서 한다는 의식을 뜻하는데 이 사람에게 재회라는 거는 불안정한 감정 싸움이나 반복되는 상처가 아니라 돌아가도 괜찮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선택이에요. 아직 그 기반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발을 쉽게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카드는 그래도 컵 7번 카드인데
상대방 마음 안에 여전히 혼란과 망설임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또다시 실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신이 서기 전까지 선택을 미루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사랑의 기준이 높고 분명하고 안정된 관계가 아니라면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채 혼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합은 마음은 있지만 기준을 넘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3번 님을 가볍게 스쳐 지나간 인연이나 어떤 이미 정리된 과거로 보고 있지는 않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의 흐름을 크게 흔들었던 전환점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이 사람이 3번 님을 떠올릴 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잘 되든 아프든 이 관계가 자신의 인생 흐름에서 방향을 바꾸게 만들었던 계기였다는 인식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잊히지 않고 문득문득 다시 떠오르는 존재인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완드 퀸 카드인데 상대방이 3번 님을 강한 인상과 존재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이 관계에서 주도적이었거나 상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던 쪽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3번 님은 이 사람에게 평범한 선택지가 아니라 다시 마주하면 마음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카드가 타워 카드인데 이 인식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에게 3번 님은 그만큼 다시 흔들릴까 봐 두려운 사람이기도 해요. 다시 마주하면 지금 겨우 쌓아 올린 마음의 균형이나 정리되었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3번 님의 위치는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인연이고 여전히 강한 끌림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고 동시에 다시 마주하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는 위험한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님을 마음에서 지우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지도 못한 채 운명처럼 느끼면서도 피하고 싶은 자리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3번 님의 현재 상태와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님의 마음은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버티고 있지만 결코 편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겉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감정이 계속해서 파도를 치고 있어요. 이 완드 7번 카드는 3번 님이 이 관계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스스로의 감정과 선택을 지키려는 태도가 분명해요. 하지만 이 버팀은 공격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마음을 아무 의미 없이 놓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 방어에 가까운 버팀입니다. 그 다음 카드가 소드 9번 카드인데 그 방어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밤마다 올라오는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지, 이 선택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닐지, 혹은 이미 끝난 관계를 혼자 붙잡고 있는 건 아닐지에 대한 자책과 걱정이 마음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3번 님에게 사랑이자 동시에 정신적인 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컵 퀸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 또 매우 중요한데 이 카드는 3번 님의 본질이 여전히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높고 사랑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해주는데 아프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처받으면서도 감정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미련 때문만은 아닙니다. 3번님은 이 사랑을 의미 있었던 감정으로 지켜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3번님의 현재 마음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불안과 자책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성숙하게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분명히 말해줘요. 3번님은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깊이 할 줄 알기 때문에 아픈 위치에서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언제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출발점은 감정의 폭발이나 우연한 재회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인데, 이 펜터클 3번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접점이 생길 때 그 계기가 감정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명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협력 혹은 '이건 같이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즉 이 관계는 감정으로 들이밀 때보다 상황이 만들어줄 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마법사 카드인데 그 접점에서 누군가가 관계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꺼내는 방식, 대화의 방향, 우리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슬쩍 짚는 한 문장이 이 관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환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판을 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컵 3번 카드인데 그 결과로 분위기가 무겁게만 흐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번 풀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웃음이나 공감, "그래도 그땐 좋았지."라는 말이라든가 혹은 잠시나마 편안해지는 교류가 생깁니다. 이 카드는 재회 완성이 아니라 다시 웃을 수 있는 지점이 열리는 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3 번님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접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관계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전환하고 긴장 대신 공감과 편안함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재접점은 울면서 시작되지도 고백으로 시작되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괜찮대. 괜찮네.'라는 느낌이 먼저 찾아오는 흐름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 방식은 감정에 휩쓸려서 단번에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 그리고 균형 잡힌 조율, 명확한 대화를 거치는 매우 성숙한 과정인데, 컵 6번은 재접점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았던 순간, 순수했던 마음, 서로가 편안했던 시절의 감정이 대화 속에서 조심스럽게 되살아나는데, 이 단계에서 관계는 "그래도 우리 사이에 좋은 게 있었지."라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옆에 카드가 절제 카드가 이어진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카드는 이 재회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속도와 감정을 철저히 조절하는 재구성임을 말해주는데, 서로를 다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온도나 만남의 빈도, 기대치를 의식적으로 낮추고 맞추려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마지막 카드는 소드 퀸 카드인데 이 관계가 결국은 말로 정리되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감정으로 얼버무리거나 "그냥 잘 지내보자"라는 식의 흐름 같은 거는 이제 허용되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왜 상처였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서로 어떤 선을 지켜야 하는지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통과해야만 관계는 재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3 번님의 재회 흐름은 과거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고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균형을 맞춘 뒤에 솔직하고 명확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 재회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데 더 성숙한 사람이 중심을 잡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재회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구체적 시기는 언제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정의 카드예요. 재회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구체적인 시기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와 판단이 끝나는 순간으로 보여주는데, 이 카드는 기다림과 충동의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맞춰지고 많이 정리되고 기준이 서는 때를 가리키는데, 즉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린 직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기 범위는 앞으로 약 5주에서 8주 이내, 특히 월말에서 월초처럼 경계가 바뀌는 지점, 일정이나 뭐 관계, 현실 문제 하나가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만 연락이 올 때의 특징은 연락이 와도 감정적이지 않고 말이 짧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재회 제한이든 이별 확인이든 어정쩡함이 적을 거예요. 이 시기는 다시 붙잡는 타이밍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판결처럼 내려주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모호함은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흰 카드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기 중심을 지키느냐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거는 이번 재회는 더 애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도 아니고 더 참는 사람이 보상받는 흐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을 다루는 힘, 즉 흔들리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태도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카드가 요구하는 핵심 태도는 감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설명하려는 순간 주도권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도 말아야 해요. 뭐 설득을 한다든가 압박을 준다든가 시험을 한다든가, 이 카드는 상대를 이게 꺾는 카드가 아니라 상대를 그대로 두고 나를 지키는 카드예요. 부드럽되 분명하게, 참는 척만 하는 인내는 아니고 차갑게 선 긋는 그런 그 강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하고 싶다.'를 감정 소모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힘인 겁니다. 혹시라도 이 조언을 어기면 생기는 흐름은 상대는 다시 편해지고 결정은 미뤄지고 3번 번님만 결국은 더 지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 관계는 더 버티는 쪽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이번 재회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흐름입니다. 이미 3번 번님은 충분히 깊이 사랑했고 이제 필요한 건 더 큰 희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예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서 내게 오는 사람과 시간이 나서 내게 오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라고 자꾸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3번 님의 그 사람에게 또 3번 님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 님들. 오늘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과 상대가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과 나의 무의식 속 마음 상태,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와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시기까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을 깊이 품은 채 의도적으로 물러나 있는 흐름에 가까운데, 겉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결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첫 번째 카드가 컵킹 카드인데, 이 관계 안에서 감정의 깊이가 매우 컸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관계를 통해서 느꼈던 사랑과 정서적 유대 또한 진지했어요. 다만 이 감정은 쉽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안으로 삼키면서 관리하려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이나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려는 선택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카드가 이 컵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관계가 여전히 로맨틱한 기억과 감정의 여운으로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서로에게 품었던 설렘과 다정함, 그때는 진심이었다라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감정의 이야기로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카드가 이 컵 8번 카드인데요. 지금의 관계 에너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줍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난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질수록 자신이나 사번님 모두 더 아플 수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마음을 품은 채 거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떠남은 포기가 아니라 상처를 키우지 않기 위한 수태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4 번님의 현재 관계 에너지는 감정의 깊이는 여전히 크고 로맨틱한 영혼도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인연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아는 채 멈춰 서 있는 관계에 가까워요.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멈추게 된 이유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작 앞에서의 불안과 엇갈린 방식 때문인데, 첫 번째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 카드예요. 두 분 사이에 분명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말뿐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나 기회가 한 번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의 부담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다음 카드는 소드 7번 카드인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면으로 드러내기보다 숨기거나 회피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없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꺼내기에는 두려움이 컸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태도보다는 어정쩡한 말 혹은 행동과 말이 다른 모습으로 신뢰에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카드가 말하는 이별의 핵심은 배신이라기보다는 정직하지 못했던 태도에 가까워요. 그다음 카드가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는 뜨거웠지만 지속성 면에서는 불안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순간의 확신과 열정은 있었지만 그 감정이 오래 유지될 만큼 현실적인 준비나 책임이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계는 반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다시 흔들리는 흐름을 겪었고, 그 불안정함이 결국은 멈춤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4번님의 이별 핵심 원인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고, 열정은 컸지만 방향과 지속성이 부족했던 점, 이 세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이별은 사랑이 식어서라기보다 이대로 가면 계속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속마음은 생각보다 무겁거나 어둡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시 가능성을 바라보는 쪽에 가까운데, 다만 그 가능성은 아직 행동이 아닌 마음속에서만 천천히 준비되고 있는 단계예요.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난 이야기로 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아주 작은 마음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전처럼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부담은 없는지 천천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관망과 준비가 더 강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태양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4번님을 떠올릴 때 감정의 온도가 여전히 밝고 따뜻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후회나 부정적인 기억보다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과 진심이 먼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4번님은 피하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마음을 밝게 만드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완전 3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의 다음 장면을 상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지금 당장은 다가오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시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이 사람은 아직 결과를 닫지 않았고 거리 너머에서 관계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4 번님을 향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품고 있고,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밝고 따뜻하고 언젠가의 제접점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길 만큼의 용기나 확신은 부족하지만 이 관계를 희망 없는 과거로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이 재회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현실의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카드가 컵페이지 카드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아직도 순수하고 미완성된 감정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데, 보고 싶고 궁금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감정은 아직 확신이나 결단의 단계까지 자라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카드가 펜터클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안정과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인 여건, 감당해야 할 일들, 자기 페이스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먼저 살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관계가 자신이나 4번님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다음 카드는 소드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망설임의 마지막 이유를 드러내는데, 상대방은 한번 결정을 내리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움직일 거면 확실하게, 아니면 아예 멈추자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행동을 더욱 늦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이는 이유는 감정은 아직 작고 섬세한 상태이고, 현실적인 안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고, 한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볍게 연락하거나 애매하게 흔드는 선택보다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는 위치는 어디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은 지금 4 번님을 가볍게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이 은둔자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의 의미를 혼자서 깊이 곱씹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4번님은 이 사람에게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마주하면 마음과 선택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고 있어요. 그다음 카드가 컵 4번 카드인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시 기회가 와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지만 또다시 감정에 빠져들까 봐 그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즉 4 번님은 원하면 다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일부러 외면하고 싶은 대상에 가깝습니다. 그다음 카드가 이제 황제 카드인데 이 인식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4 번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다시 관계를 맺는다면 자신이 책임과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다가올 수 없다고 느끼고 있고 4 번님을 향한 인식에는 존중과 동시에 부담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상대방이 인식하는 4 번님의 위치는 혼자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이고 감정이 있어도 쉽게 손을 내밀 수 없는 대상이고 네, 다시 선택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거리감은 가벼운 무관심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멈춰서 있는 태도에 가까워요. 네, 그럼 이제 내 마음의 그러니까 4 번님의 현재 상태 그리고 무의식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번님의 마음은 지금 이 관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계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완전히 포기하지도 그렇다고 아무 일 없듯 다가가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완두 9 번은 4 번님이 이미 이 관계에서 여러 번 마음의 상처를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마음을 함부로 내려놓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로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다칠까 봐 경계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버팀은 어떤 집착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까운 어떤 인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정의 카드인데 4 번님이 감정만으로 이 관계를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사랑이 있더라도 불공정하거나 애매한 관계라면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요. 즉 4 번님은 좋아하느냐보다 이 관계가 옳은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다음 카드가 여사제 카드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무의식을 보여줍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있어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있고 지금의 침묵 속에서도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조용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님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 드리면 4 번님의 현재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버텨온 상태에서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고 직감적으로 이 관계의 진실을 읽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분명히 말해 주는 건데 4 번님은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할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계기는 조용하고 잔잔한 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이 동시에 자극되는 순간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도 6번 카드예요. 상대방이 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인정받거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 속에서 문득 4번쯤이 떠오를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다.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관계 재가동의 첫 부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 그 감정이 곧바로 깊은 고백이나 확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말 한마디, 탐색성 연락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안부나 질문 혹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메시지처럼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분명 4번님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때 상대는 확신보다는 호기심과 불안이 앞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악마 카드인데 이 계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연락의 진짜 동기는 정리된 사랑이 아니라 아직 끊지 못한 감정적 집착과 강한 끌림입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떠오르는 존재, 혼자서 잘라내지 못한 감정의 사슬이 결국은 행동으로 새어 나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기는 매우 솔직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4 번님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계기는 상대가 자신의 위치와 선택을 확인받고 싶어질 때 아주 가볍고 탐색적인 연락이 들어오고 그 배경에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강한 감정적인 끌림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재접점은 준비된 재회라기보다는 억눌려 왔던 감정이 더는 숨겨지지 않는 지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상대의 말보다 태도와 반복성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그 시작은 격정적이거나 즉각적인 재결합이 아니라 감정의 재점화, 그다음 거리 조절, 그리고 균형 탐색이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 이 컵 에이스 카드는 두 사람 사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연락이나 재접점 이후에 아직 마음이 남아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서로에게 향한 감정이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 감정은 미련보다는 다시 흐를 수 있는 여백이 생겼다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하지만 바로 이 소드 4번 카드가 옆에 나왔는데 감정이 살아났다고 해서 곧바로 움직이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속도를 늦추고 한번 멈추려는 선택을 합니다.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흘려보내기 전에 생각하고 관찰하고 거리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기에는 연락 빈도가 줄어들거나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는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후퇴가 아니라 정리와 회복의 과정인 겁니다. 그 이후에 관계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조율되는 단계로 들어감을 이 펜터클 2번 카드가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의 상황, 감정의 온도, 기대치를 살피면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재회는 확실한 연인 관계로 단번에 들어가기보다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는 과도기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4 번님의 재회 흐름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감정을 바로 밀어붙이지는 않고 쉬어가고 서로의 균형점을 찾는 조율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은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는 재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재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재회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구체적 시기는 언제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데스 카드예요. 이 재회의 시점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니라 기존의 관계 방식과 감정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에 열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단절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종료 이후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애매한 기대나 밀당, 불균형한 연락 구조 혹은 한쪽만 버티던 관계 패턴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종료가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이제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라는 자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죽음은 짧은 시간 내 급변을 뜻하기보다 한 사이클의 끝과 다음 사이클의 시작 사이클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타이밍은 오래 끌던 상황이 정리되거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직후에, 혹은 계절이나 환경, 상황 하나가 완전히 바뀌는 지점에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연락이 오더라도 톤이 이전과 다르고,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해볼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가자라는 새로운 제안으로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4번님의 재회 시기는 과거의 방식이 완전히 끝났다는 확신이 사고, 미련이나 반복을 내려놓은 직후 관계의 구조 자체를 새로 짜야 할 필요가 생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재회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만나는 전환성 재회에 가까워요. 구체적 시기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약 9주에서 12주 이내, 특히 강한 시점은 월이 바뀌는 시점, 그러니까 월말에서 월초 사이예요. 그래서 기존 관계와 상황 하나가 완전히 정리된 직후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7번 카드예요. 이 관계에서 4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더 다가가거나 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이 카드는 지금의 재회 흐름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얻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분명히 세웠을 때 지켜주는 관계임을 말해주는데, 4번님이 흔들리거나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상대는 다시 애매한 위치로 돌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감정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의 망설임을 대신 이해해 주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래도 내가 너 참으면이라는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카드의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지금의 재회는 4번님이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앞서 나온 이 시기 카드가 죽음 카드였는데, 연락이나 재접점이 생긴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이 완드 7번이 작동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반가움에 기준을 낮추지 않고 불안함에 질문을 쏟아내지 않고 나는 이 정도의 관계를 원한다 라는 선을 차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4번님에게 필요한 조언은 더 버티라는 인내가 아니라 더 강해지라는 공격도 아니고 지금의 나를 지키는 방어적인 당당함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할 때 상대는 4번님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야 할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두 분의 재회는 더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지금 4번님은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제는 지켜낼 차례인 거예요. 네, 어쩌면 4번님은 세상에 그 사람 말고도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익숙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